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은퇴 후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대에서 깨어난 제가 들은 첫 소리는 심전도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병실 밖 복도에서 벌어지는 두 아들의 격한 다툼이었죠. 형, 아버지 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병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야, 이놈아, 아버지가 아직 수술대에서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의사의 메스보다 더 깊이 제 가슴을 벤 것은 바로 그 말들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버스 핸들을 잡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마침내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 서울 변두리에 마련한 그 소중한 집 한 칸이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이미 아들들의 계산기 위에 차갑게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형은 좋겠네. 멀리 살면서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나는 여기서 매일 병원 오가며 간병해야 하는데.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숨만 내쉴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워온 두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짐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나 봐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들들은 여전히 복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제 몸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시청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재호, 올해 70살입니다. 43년간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왔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고지에서 차량 점검을 하고 첫 차를 몰며 시작되는 하루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이 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게 제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8살에 만난 아내 순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일하던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죠. 순이와 결혼 후 큰아들 민수, 그리고 3년 뒤 작은아들 진수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던 어느 봄날,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췌장암 말기.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지만 순이는 그것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이는 제 손을 잡고 아이들 잘 부탁해요. 혼자서도 잘 키우실 거라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이에게 의존하고 살았는지를요. 집안일부터 아이들 교육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버스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가 쌓여 있고
아이들은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화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기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려주고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 들러 빨래를 돌리고 저녁 운행을 마치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죠. 주말에는 밀린 청소와 빨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큰아들 민수는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에는 안정된 공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분당에 살면서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곤 하죠. 민수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입니다. 반면 작은 아들 진수는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컸던 걸까요? 반항기도 심했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 개신 사업을 하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돈을 빌리러 왔고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진수도 제 아들이니까요. 2년 전 진수가 마지막 사업마저 망하고 빚까지 지게 되자 결국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게 부끄럽다면서도 정작 일을 구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수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아버지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어요? 오히려 천천히 해.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고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용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아버지, 이 집 명의가 아버지 명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라고 답했더니 그럼 나중에 저한테 상속되는 거 맞죠? 형은 이미 분당에 집도 있고 안정적이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계산하고 있다뇨. 하지만 저는 제 돈이 결국 제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작은 집 한 칸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회사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민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작은 아들 진수는 달랐습니다. 아, 형 왔네. 나 혼자 며칠 동안 병원 뛰어다니느라 죽는 줄 알았어. 첫 마디가 바로 불평이었어요. 진수야, 고생 많았구나. 내가 못 와서 미안해. 민수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진수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형은 좋겠다. 멀리 살면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죽 끓여드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원망의 말이
먼저 나오는 진수의 모습에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진수야, 병원비는 내가 처리할게. 너 혼자 부담 갖지 마. 민수가 동생을 배려하며 말했더니 진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장 병원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는데 앞으로 재활치료까지 하면 얼마가 들지 몰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진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집값이 지금 얼마나 돼? 이 근처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들들이 제 집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진수야. 아버지가 듣고 계신데 무슨 소리야. 민수가 화를 냈지만 진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형, 현실을 봐야 해. 아버지 나이가 70이고 심장 수술까지 받으셨어. 앞으로 돌봄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 그리고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집은 언젠가 우리 몫이잖아. 지금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새끼가 정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 왜 그래?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잖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당당하게 제 집을 처분하자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진수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진수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집을 왜 우리가 처분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오히려 형을 비웃듯 말했어요. 형은 이미 분당에 아파트도 있고 안정적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뭐가 있어. 40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아버지 집이라도 제대로 물려받아야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거 아냐?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수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제 몫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진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마련하셨는지 너도 알잖아. 민수가 동생을 달래려 했지만 진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형,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지가 지금 상태로 혼자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단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요양원에 모시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진수의 말에는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다는 듯이 포장하고 있었지만 결국 집을 처분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밤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병실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짐이 된 걸까요? 평생을 바쳐 아들들을 키우고 아내 없이 홀로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 후 진수가 혼자 병원에 왔을 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수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맞아. 우리 아버지 집 말이야.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알아봐줘. 조만간 처분해야 할 것 같거든.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진수는
중개업소에까지 연락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죠. 전화를 끄는 진수가 제게 다가와서는 아버지, 죽 좀 드세요. 식사를 해야 힘이 나잖아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가짜처럼 보였어요. 진수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니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수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 혈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재호 환자분, 검사 결과를 보니 예상보다 회복이 더딥니다. 심장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서 재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재수술이라니 이미 한 번의 수술로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인데 말이죠. 선생님, 재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의사는 첫 번째 수술보다는 복잡한 시술이라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미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로 4천만 원이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병실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추가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까지 말이죠.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4천만 원을 더요. 진수는 잠시 말을 잃더니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봐. 큰일 났어. 1시간 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급하게 연락해서 진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재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의사 말로는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아들들은 병실 밖 복도에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형,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7천만 원을 어떻게 감당해? 형 집도 대출이 있다고 했잖아. 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민수도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 집값이 지금 8억 정도 될 거야. 병원비 내고도 충분히 남아. 그리고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위험하고. 진수의 말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할 거야. 형, 아버지도 현실을 아셔야 해.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7천만 원을 그냥 쓸 수 있는 형편이 돼.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그게 내 속마음이야. 민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집을 팔고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우리도 부담 없고. 왜 그게 나쁜 선택이야? 진수의 논리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제 귀에는 차가운 계산으로만 들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환자분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아들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결할게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반면 진수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민수가 동생을 말렸지만 진수는 계속했어요. 아버지,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병원비만 7천만 원인데 앞으로 재활치료비까지 하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집을 파는 게 어떨까요? 지금 시세로 팔면 병원비 내고도 충분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봐. 아버지 혼자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가 매일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전문 시설에서 케어 받으시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수에게는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제 수술을 핑계로 집을 처분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치밀한 계획 말이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확신의 참 모습이 있었어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낯선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말을, 그것도 제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다른 손을 잡으며 아버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진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진수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나왔어요. 형,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형이 4억을 당장 마련할 수 있어. 현실을 봐야 한다고.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제 아들일까?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수 있는 건가? 특히 진수의 모습을 보니 마치 저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수술용 칼이 아닌 아들들의 말에 먼저 베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제 앞에서 당당하게 제 인생의 터전을 없애자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더 큰 다음 날 아침, 진수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밤새 생각해봤는데 정말 집을 파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야, 아직 형과 제대로 상의도 안 했잖아. 제가 말했지만 진수는 이미 알아봤어요 라며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아온 시세표예요. 우리 집이 지금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될 거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부동산에까지 알아봤다니 이 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실감났거든요. 진수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냐. 아버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형은 대출이 있어서 당장 큰 돈을 낼 수 없다고 했고, 저도 변변한 수입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수술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수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수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혼자 부동산까지 알아봤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경,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하잖아. 시간만 끌면 아버지만 고생하셔. 야, 이 새끼야. 아버지 동의도 없이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해?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 진수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형이 당장 7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어. 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봐. 두 아들이 제 앞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나 이미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아봤어. 진수의 말에 민수가 멈칫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당장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어. 나중에 집 팔아서 갚으면 되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다니 이게 과연 아들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진수야,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걸 알아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응급 상황이잖아요. 누군가는 발 뻗고 나서야죠. 진수의 대답은 당당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진수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버지 몰래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형, 현실을 봐. 아버지는 70살이야. 언제까지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실 거야?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진수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형, 실은 말이야. 이미 은행에서 가승인까지 받았어. 뭐라고? 민수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가족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되더라고. 아버지 집 명의로 2억까지 대출 가능하다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수술을 핑계로 집에 손을 대려는 진수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미 은행에서 가승인까지 받아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와서 아버지, 진수가 아버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뭐라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미 서류까지 넣었대요. 진수도 병실로 들어와서 아버지,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라고 변명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진수야, 내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냐? 제가 물었더니 진수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계획이요? 그냥 응급 상황이라서. 응급 상황이 며칠 만에 은행 가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때 민수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진수야, 이게 뭐야?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진수에게 보여주었는데 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형, 그건 은행에서 온 문자야. 대출 시행 관련해서 최종 확인하라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문자가 왜 일주일 전 날짜로 와 있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수는 제가 수술을 받기 전부터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던 거예요. 제 입원과 수술을 기회로 집에 손을 대려는 치밀한 음모였던 거죠. 진수야, 설마 너
저도 이제 진수의 진짜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만 진수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더 뒤져보더니, 야, 이게 뭐야? 부동산 앱에서 우리 집 시세. 조회한 기록이 한 달 전부터 있잖아. 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이 여기 왜 있어? 민수의 추궁에 진수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제 집을 노린 진짜 이유는 도박 빚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 수술은 그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빼내는 것이었던 거죠. 진수야, 내가 도박을 했다는 거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진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푹 숙인 채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용해서 도박 빚을 갚으려 했다니.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수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않자 민수가 더 자세히 휴대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수야. 이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이 얼마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이 넘네. 이게 다 뭐야? 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내가 설명할게.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3천만 원이 조금이야.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빚이 3천만 원이 아니야.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8천만 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거든요. 뭐라고? 8천만 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노린 거구나. 너 정말 미쳤구나. 형, 들어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그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수야, 그럼 내가 처음부터 내 수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야,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 걱정만 했어. 그런데 병원비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그럼 은행 가승인은 언제 받은 거야? 민수가 추궁하자 진수가 완전히 꼬였어요. 그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아버지 수술 일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했다는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수가 제 수술을 알고 나서부터 이미 제 집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을 자신의 빚 해결 기회로 본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가 진수의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더니, 야, 이게 뭐야? 사채업자랑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아버지 수술 전날에 곧 해결된다고 말했다는 녹취까지 있잖아. 진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형, 그건 너 정말 계획적으로 한 거구나. 아버지 수술을 기회로 집을 빼앗으려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매일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어. 아버지한테 피해가 갈까봐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한 거야? 너 정말 인간이야? 민수가 진수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제가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병실에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 놈이 한 짓을 다 아세요? 아버지가 수술대에 누워 계실 때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랑 은행을 다 접촉해놨어요. 심지어 사채업자한테는 곧 해결된다고 장담까지 했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진수에게 제 수술은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집을 처분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진수야, 그럼 내가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 준 것도 다 연기였던 거냐? 제가 물었을 때 진수가 더욱 격하게 울었어요. 아니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걱정되었어. 하지만 동시에 내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평생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는 거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나도 정말 절박했어요. 그때 민수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 진수야, 이게 뭐야? 벌써 계약서까지 작성해놨잖아. 아버지, 서명만 받으면 되게. 진수의 가방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니 정말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집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심지어 요양원 입소 신청서까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만 받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말이죠. 진수야, 요양원 신청서까지? 너 정말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구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매일 죽겠다고 협박하고. 진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제 그 눈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가 서류들을 자세히 보더니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진수가 계획한 요양원 입소비가 월 300만 원이에요.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자기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으로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 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진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 제가 힘없이 물었을 때 진수는 계속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내가 도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 진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형은 좋겠다. 안정된 직장에 분당 아파트까지 있으니까. 나는 뭐가 있어?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했어. 도박이라도 해서 한 번에 인생 역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수의 문제는 단순히 도박 중독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절망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배신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진수야,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인데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었냐?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진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곧 못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정리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수의 충격적인 말에 병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 민수가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 연기해. 진수가 고개를 들어 형을 쳐다보는 순간 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뭔 소리야, 형?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니 책상 위에 펼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의 표정과 말투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진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저와 진수가 동시에 말했어요. 민수가 파일 첫 장을 넘기며 진수야, 이게 뭐야? 내가 아버지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 기록이야.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그건 조용히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냉정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진수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버지 통장에서 총 2천만 원을 빼갔어요. 매번 50만 원씩 조금씩 빼서 들키지 않게 했죠. 민수가 통장 사본을 보여주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민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내가 아버지 도장을 훔쳐서 만든 가짜 위임장이야. 이걸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지. 진수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형,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너무 허술했어. 은행 직원이 확인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아버지 흉내를 내며 받았잖아. 그런데 그 통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수가 목소리를 바꿔가며 저인 척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네, 저는 박재호입니다. 아들 진수가 대신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아, 안 돼. 진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봐. 내가 사채업자랑 주고받은 문자들이야.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수가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수야, 너는 언제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냐? 아버지, 실은 진수가 처음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돈이 생각보다 적게 남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민수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사설탐정에게 의뢰해서 진수를 조사했어요. 내가 도박장에 드나드는 거, 사채를 쓰는 거, 아버지 돈을 빼가는 것까지 다 증거를 모았어. 사설탐정까지.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아버지. 가족이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진수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요양원에 보낼 건지, 월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다 계획해놨더라고요. 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형,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민수는 계속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야. 민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내가 사채업자들에게 늙은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유산으로 갚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죽음까지 담보로 빚을 연장받으려 했다니 이게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진수야, 너 정말. 제가 말하려는 순간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에게도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의 말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설마 민수도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민수야, 너까지 무슨...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진수와 달라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제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말이에요. 뭐라고? 제가 놀라서 일어나려 하자 민수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아버지, 진수가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아버지 수술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은행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3천만 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수술비 4천만 원도 일주일 안에 마련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악역이라고 생각했던 민수가 사실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민수야, 아버지, 제가 진수를 막지 못해서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진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형, 나도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 하지만 내 상황이 너무 절박했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내가 아버지께 한 짓이 사랑이야. 그리고 진수야, 내 도박비 문제도 해결책이 있어. 민수의 말에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채업자들이랑 협상해서 월 100만 원씩 3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 대신 내가 정식으로 취업해서 성실하게 갚아야 해. 뭐라고? 형이 내 빚까지.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그래, 내가 내 동생이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가 진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아버지를 이용하려 하지 마. 그리고 도박은 완전히 끊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라는 것을요. 민수의 눈물 섞인 고백에 제 마음도 다시 붙잡혔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실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진수야, 일어나거라.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진짜 후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두 아들. 한 명은 저를 배신했고 한 명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민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제가 민수의 손을 잡자 민수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그때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가 잘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새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진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수야,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이 실망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혼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수가 준비한 돈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준비해뒀고 아내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해요.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고맙지만 아버지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버지,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민수야, 아버지도 생각이 있어. 그 집은 내 어머니와 함께 꿈꾸던 곳이고 너희들을 키워낸 추억이 담긴 곳이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진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와라 라고 답했어요. 진수는 제 앞에 앉아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수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도 상처받았어. 시간을 좀 달라. 제가 말하자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그 다음 날, 진수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냐? 제가 물으니, 아버지, 저는 고시원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형이 소개해준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을 거예요. 진수의 모습에서 진짜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굳이 나갈 필요는 없어. 여기서 지내면서 일하면 되잖아. 제가 말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보겠어요. 진수가 집을 나가는 날, 저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진수야, 몸 건강히 지내고 정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떳떳하게 돌아올게요. 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며 월 100만 원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고요. 어느 날 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승진했어요. 이제 월급도 좀 더 받게 되었고 빚도 예정보다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는 정말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잘했다. 꾸준히 열심히 해라. 제가 답하자 진수가 아버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진수가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건강식품이었어요. 아버지, 이거라도 드시고 건강하세요. 진수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진수야,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말하자 진수가 네, 아버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수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들을 이야기했고, 민수는 아버지를 더 자주 뵙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진수가 마지막에 제게 깊이 절을 했을 때, 저는 그제야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민수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가족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며 잘못했을 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죠. 진수의 배신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민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수도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키운 아들의 배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함께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아서는 안 되고 서로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수술대 위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대화 믿었던 아들의 배신. 평생 모은 집 한 칸 아들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다툼. 아버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